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자, 잘 들리시죠?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2%. 꼴이 좀 다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들이 약 2조 5천억 정도 사고 있네. 2조 5천억 정도. 어제 3조 1천억 원 정도 팔았거든요. 판 거 고스란히 다 사고 있네, 그냥. 예. 자, 집중하는 의미에서 1번 한번 쳐보죠. 이제 1번. 자, 2022년도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예. 침체인지 성장인지. 방송에서는 많이들 침체한다고 하죠.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다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약 4% 정도 전후 예상이 되죠. 내년은 3%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한 1%가 낮죠. 그러면은 모든 컨센서스가 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예측 기간별로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률이 침체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올해는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크죠. 작년에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당연히 기저 효과에 대해서 성장률이 뛰어났고, 이제 올해 워낙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당연히 줄어드는 건 맞다.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을 많이 합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예,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성장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부에서 우려도 하고 막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렇지만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낮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2020년 3월달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팬데믹 전에, 그죠? 팬데믹 전인 2019년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21년, 2020년이나 2021년 비교하지 말고, 그 정상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2019년이 팬데믹 일어나기 이전이니까, 그럼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해요.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나라 2.2%만 이랬거든요. 2%대 초반, 초중반. 그렇지만 내년에 3% 예상하잖아. 그럼 당연히 침체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2022년도 경제는 침체나 위축이기보다는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 그죠? OECD 국가들하고 중국 등 신흥국가 중요한 나라들은 이제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를 해야죠. 2019년 이전 9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보다 낮으면은 침체가 맞죠. 그죠? 예.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2010년 이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급락했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2007년에 서브프라임, 2008년에 터지면서 2010년에 원위시 됐죠. 그죠?
온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별게 없이 쭉 왔죠. 쭉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빵 터져버려갖고 급전직하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표준 편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보시면은 그림 잘 보이시죠? 자, 이 흐린 게 202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진한 게 2022년도예요. 약간 진한 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십자 모양. 그죠? 세로 짧고 가로 긴 게 이 십자 모양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올해보다 성장 전망치는 물론 하락을 해요. 왜냐면 기저효과가 워낙 뛰어났으니까 올해는. 작년에 돈을 확 풀어가지고 올해를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사실 올해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링겔 맞은 거죠. 워낙 급하니까. 예, 워낙 급하니까 중환자실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 중환자실에서 실려간 거죠. 작년에 중환자실로 실려가가지고 각종 응급처치를 받은 겁니다. 각종 응급처치를 받아가지고 올해 작년에는 응급처치를 받아서 올해는 일반 병실로 넘어왔죠. 그쵸? CPR이죠. 올해 일반 병실로 넘어왔고요. 올해 일반 병실로 넘어와서 내년에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죠? 내년에 태어나는 거야. 예. 보시면은 미국 이 십자 한참 위에 있죠. 근데 2023년도에는 수렴합니다. 평균에 수렴을 해요. 유로존은 워낙 성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위에 위치합니다. 돈을 푼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유럽은 아직까지 돈을 풀고 있죠. 테이퍼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위에 있죠. 자, 독일 한참 위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위에 있죠. 평균. 좌측에 있는 게 평균입니다. 열십자 모양이. 중간 색깔 점도를 보시면 돼요. 이탈리아 중간, 스페인 그죠? 위에 있고, 일본도 위에 있죠. 영국 위에 있죠. 캐나다 위에, 러시아 우측에 있죠. 중국은 유일하게 떨어집니다. 중국은 떨어져요. 왜? 그 전에 워낙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은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 중국 시장 혹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 꼭 하세요. 내년에 안 좋아요. 내후년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는 이 중국 펀드, 중국 주식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자, 한국은 위에 있죠. 우측에 있죠. 2023년도엔 평균에 수렴하고, 인도도 위에 있습니다. 브라질 마찬가지, 멕시코 마찬가지, 남아공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 자, 근데 터키는 밑에 있죠. 터키 요새 심각하죠.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터키 리더화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주요 OECD 주요 국가랑 신흥국 주요 국가를 갖다 체크했을 때 중국하고 터키만 빼고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위에서 놀고 있다. 평균 위에서. 2023년 가야지만 평균 전망치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예년 성장률 안으로 수렴을 해요. 편차 안으로, 표준 편차 안으로. 단 중국하고 터키만 제외하고는. 그죠? 나머지는 표준 편차에 수렴한다. 전부 다. 내년에는 표준보다 훨씬 뛰어나게 성장을 하고요.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팬데믹 이전입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10년보다 월등하게 성장을 하고요. 2023년도에 가서야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평균으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뭐 경제가 침체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월등하게 내년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월등하게. 그죠? 지나치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떤 거지. 올해 성장률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래요. 코로나 우려로 돈을 막 풀고, 돈을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그죠? 인위적으로 펌핑을 한 거죠, 경제를. 그러니까 펌핑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긴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돈 푸는 걸 좀 줄였죠. 자, 돈 푸는 걸 좀 줄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이전 평균 10년보다는 월등하게 높다. 월등하게. 그죠? 자, 거기서 질문이 생기죠. 내년에 코로나, 아니, 고양이 된다. 호랑이 해줘, 내년이. 약간 공부하는 호랑이입니다. 그죠? 자, 질문을 해야죠. 호랑이도 질문하는데 여러분들도 질문을 해야지. 그죠? 호랑이도 질문을 하는데. 내년 성장률이 왜 높을까? 왜? 정책이 기인하죠. 그죠? 여러분들 미국 아시죠? 아니요, 정책 돈 풀기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그래요, 계사님. 돈 풀기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에 추경 예산에서 많이 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패키지 법안 있죠. 인프라 패키지 법안 올해 안에 통과되니 만에 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지금 조맨친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아직 통과는 못하고 있잖아. 근데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 통과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내년에 풀려요. 다 내년에 풀립니다. 돈 푸는 거는, 재정정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예?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은 회수하지만, 나라에서 푸는 돈은 변함없이 푼다는 얘기예요. 재정정책은. 그러니까 경제에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금융정책하고 재정정책이 있어요. 경기를 부양할 때. 그죠? 이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인데, 금융정책은 금리를 갖고서 하는 거고요.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돈을 푸는 겁니다. 자,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세 조정이 들어갑니다. 금융정책은. 그죠? 금융정책은 조정이 들어가요. 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리니까. 자, 금융정책은 조정으로 들어가고. 근데 재정정책은 여전히 조정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정정책은 여전히 풀고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 규모가 월등해요. 이 두 가지 정책이, 금융정책하고 이 재정정책 두 가지가 조정이 들어갔을 때 성장이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경제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금융정책이 있고 재정정책이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금융정책만 조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정책만. 이 두 가지 중에. 잠깐만요. 뭐 그리고 재정정책은 변함없이 돈 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도. 그리고 아직 3조 달러에 달하는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하되 만에 하고 지금 의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얘기는 통과가, 조맨친 의원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데, 조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조맨친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이 탄광노조에서 전미 제일의 큰 탄광노조에서 조맨친 의원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 인프라 법안을 찬성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맨친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이른바 쪼개기와 행정명령, 이거
트럼프가 잘하던 거죠, 행정명령. 그래서 이제 건건이 잘라서, 그래서 행정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통과시킬 거로 봐요. 이 재정정책은. 트럼프가 이렇게 장병내산, 멕시코 장병내산도 그렇게 다 쪼개가지고 행정명령으로 다 실행을 해버렸죠. 미국의 대통령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패키지로 한 번에 통과를 시킬 것인지, 그게 안 되면은 쪼개서 살라미 전술식으로 쪼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이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만 남았을 뿐이에요. 네, 통과 방법. 그러니까 패키지로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통과가 되는 거고, 예산이 좀 빠르게 집행되는 거고, 행정명령을 하고 건건이 통과가 되면은, 쪼개기 통과가 되면은 좀 늦어지는 거고, 그 차이뿐이 없어요. 재정정책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재정정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푼다는 얘기야. 그 집행 규모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월등히 큽니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내년 성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평균적인 성장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재정정책이 굉장히 커졌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자. 나오죠. 3차 부양책, 전체적인 3차 부양책 중에서요, 집행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차 부양책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죠. 힘겨루기 중에 인프라 투자 법안 3조 달러짜리. 그거 2차, 3차는 내년부터 5년 정도에 집행이 돼요. 내년부터 집행이 됩니다. 차근차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개의 부양책을 천명을 했는데, 재정정책을. 그 중에 올해 시행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더 큰 게 2개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정에 들어갔지만, 재정정책은 전혀 조정이 들어간 게 없다. 단 하나도. 그리고 그 3차 중에서 더 큰 2차, 3차는 아직 실행도 안 했다.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3분의 1만 실행했을 뿐이에요, 재정정책은. 유럽은 재정정책은 마찬가지 똑같이 풀면서 얘네는 금융정책도 조정을 안 해. 지금 금리 인상도 안 하잖아요. 테이퍼링도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유로존은 더 해요. 유로존은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충격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은 테이퍼링도 안 하고 있어, 아직.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정책하고 재정정책이 같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럽은. 유로존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같이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돈을 적게 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썼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IMF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뭐라고 그래요. 돈을 좀 많이 쓰라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 경제 관료들은 그 IMF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죠? 언론에서도 뭐 좀만 예산 쓰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IMF에서도 우리나라 예산 충분하니까 더 써라 이렇게 막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바뀌죠. 누가 됐든 간에 정부가 바뀝니다.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바뀌는 거죠, 정부는. 그죠? 근데 둘 다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둘 다 확장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100조 정도 예산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그 100조 당장 실현하자 뭐 이렇게까지 서로 핑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정부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정부가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확장 정책을 씁니다. 이거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무조건 확장 정책을 씁니다. 첫 해는.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주식시장이 나빴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아시겠죠? 그럼 내년에 정부가 바뀌잖아. 우리나라는. 여당이든 됐든 야당이 됐든 무조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정부하고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확장 정책을 무조건 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쓰게 되니까 성장률에 기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내년에 좀 더 성장할 거로 봐요. 0.2% 이상은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든 대통령제 하에서요, 정부가 바뀌면 무조건 확장 정책을 씁니다. 첫 해는. 이게 팩트예요. 첫 해. 허니문 기간에는 마음 놓고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을 주죠. 언론에서도. 이게 신정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정부가 바뀌면은 어떤 정부가 됐든 역대 다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물 한 잔만 먹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몇 분만 대답해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죠? 근거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하나하나씩 근거를 대고 있어요. 통계죠, 통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호랑이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 뉴스에서는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죠? 주식시장 빠진다고 하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저는 안 빠진다고 봐요. 안 빠진다고 봅니다. 올해보다 좋다고 봐요. 그 근거는 지금 들어드린 겁니다. 그 근거는 확장 정책도 변함없이 내년에 실시가 된다. 성장률이 낮다 하지만은 팬데믹 이전 평균 10년보다는 높다. 그렇다고 팬데믹 이전 금리 수준보다도, 금리를 올려도 팬데믹 이전 금리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여전히 금리는 낮은 수준이에요.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전보다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고, 재정 정책은 변함없이 사용한다. 성장률은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좋은 거지, 예, 변함없이 평균보다는 높다. 내년에 여전히 평균보다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좋다. 저는 결론은 내년에도, 올해 주식시장 안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자, 내년에가 훨씬 좋을 거로 봐요. 네. 내년에 안 좋은 거를 이미 선반영을 다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반영했어요. 그럼 내년부터는 다시 좋아집니다. 반도체, 자동차. 아마 내년 이맘때 또 할 겁니다. 제가 증시 대전망 2023년 그때 보면 알 거예요.
작년에 전문가님이 올해 좋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좋았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내년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면 2022년에 그 좋은데도 소외받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주목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소외받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저 턱 깨고 누워있는 호랑이는 상당히 거슬리네. 그죠? 배우는 자세가 안 됐네. 여기 지금 누워서 듣는 분 있죠? 제 방송 손 들어보세요. 자세 봐야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눈에. 자, 그죠? 자, 그러면은 2022년도에 투자 업종은 보자. 자, 화면에 보이죠?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입니다. 밑에 있는 게 안 좋은 거고 위에가 좋은 거예요. 가장 큰 게 호텔 게임, 호텔 레저 게임입니다. 가장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게. 그 다음에 통신, 미디어, 항공운수, 도소매. 호텔 레저는 똑같아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가 안 좋았죠. 전 세계가 안 좋았으니까 올해 성장률이 높죠. 호텔 레저는 마찬가지로 올해까지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죠. 그죠? 그렇죠.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어요. 호텔 레저. 그러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른바 기저효과로. 게임은 올해 메타버스 이런 걸로 좋았죠. 많이 올랐죠. 여전히 좋습니다. 게임은. 거기다가 아까 어느 분 5G 물어봤죠. 아까 5G 제가 지난 공방 때 5G 추천을 드렸죠. 세 번째입니다. 통신장비. 통신장비에 5G 들어가죠. 그죠? 호텔 레저 영업이익이 무려 700% 이상 폭증할 거로 추정이 돼요. 700%.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답 나왔네. 호텔 레저 중에서 대표적인 거 뭐가 있겠어요? 답 나왔네. 그냥. 그죠? 조금만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막 떠먹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지? 막 떠먹여드리고 있어요. 답 나왔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몇 개 없습니다. 여봐, 막 나오네, 막. 그죠? 고마운 거지, 보리님. 싸게 더 매집할 수 있게. 그죠?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통신장비도 약 100% 가까이 늘어나요. 통신장비. 그죠? 100% 가깝게 늘어납니다. 통신장비. 통신장비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 드렸어요. 그죠? 5G죠. 네, 5G. 5G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제일 피해 업종 중에 하나도 5G예요. 왜? 모든 투자가 다 미루어졌으니까. 모든 투자가 다 미뤄졌죠. 아까도 잠깐 5G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5G는 직접 사람이 가서 설치하거든요. 장비 같은 거야 공장 안에서 만들지만 설치는 가서 몸으로 떼워야 돼요. 다 공사하고. 그죠? 선로 깔고 이런 거 다 전부 다 사람이 합니다.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건설 노가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노가다 비슷해요. 그죠? 이게 다 올스톱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업종 같은 경우엔 투자가 2년 동안 거의 안 일어났어요. 거의 투자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소호님 그런 거는 공부하시면 되지.
아니면 공부하기 싫으시면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까지 잡아드렸는데 거기서 떠밀어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직접 찾아보면 몇 개 안 되는데 공부하시면 돼. 그죠? 거의 100% 가깝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100%면 엄청나죠. 주가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100%면은. 강한 것은 5G 강한 것은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디어 대표적인 거 영화 그죠? 최근에 어저께 핫한 게 저거였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지금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처음이에요.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500만 명. 매트릭스 4 재미 안 봐서 몰랐죠. 매트릭스 4는 욕 바가지로 먹었던데 안 만드는 게 날 뻔했다고 캐사님. 그죠? 보지는 않았는데 안 만드는 게 낫다고. 매트릭스 다 전체 시리즈를 다 말아먹었다고까지 혹평을 받던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전 매트릭스까지 다 날려먹었다고. 네오가 굉장히 혹평을 받더라고. 예.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하는 거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5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팬데믹인데. 그만큼 억눌린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억눌린 수요가. 그죠? 그만큼 억눌린 수요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에? 좀만 풀어주면 밖으로 뛰어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번에 팍 위드 코로나 하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 다 뛰어나갑니다. 좀만 풀어놓으면은. 왜? 진짜 지치거든 사실은 사람. 2년 동안 그죠? 사실 2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조그만 트리거만 있으면은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하니까 예. 팍 튄 거죠. 그죠? 팍 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만 팬데믹이 잦아들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500만 명을 봤는데 스파이더맨이 1000만 영화 수두룩하게 나오겠죠. 그죠? 네. 미디어. 그 다음에 방금 캐사님이 여행 유튜버 여행 다닌다고. 항공운수. 이게 뚜벅이 여행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뚜벅이 여행할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타고 다녀야지. 그죠? 항공. 그죠? 항공운수도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꽉 눌린 상태예요. 모든 수요가 눌린 상태입니다. 이 용수철 꽉 눌러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용수철을 꽉 눌러놓은 상태예요. 꽉 눌러서 뭐를 갖다 올려놓은 상태야. 올려놓은 상태. 용수철 위에다가 벽돌 같은 걸 올려놓은 상태 눌러서. 근데 벽돌을 치면은 팍 튀죠. 어떤 트리거만 있으면 돼.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겠죠. 위드 코로나가. 그래서 내년 봄 지나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내년 봄 지나면은, 예, 내년 봄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위드 코로나를 다시 할 거로 보여요. 세계 각국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예. 그래서 혹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왜냐면 오미크론이 걸리고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낫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낫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백신 맞은 효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혹자는 일부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뉴스에. 그죠? 자,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가능한 얘기냐? 가능해요.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극히 낮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왔던 내용인데,
걔네들은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신분 제도가 굉장히 강하죠.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양반 제도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각 카스트마다 아래 카스트랑은 결혼도 못하게 했죠. 아래 계급하고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불가촉 천민 계급이고, 그죠? 막 그래 공식적으로 이 천민 계급하고 결혼했다고, 상위 계급이 결혼했다고 가족들이 그 하위 계급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막 하고 합니다. 자기네들 욕보였다고. 그렇게 심각해요. 인도는 아직도 신분 제도가. 사실 이 카스트 제도가 생긴 게요,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서 생긴 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에만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뭐 교육자는 교육에만 계속 종사할 수 있게 해갖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게 카스트 제도예요. 그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신분 제도로. 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하위, 이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이 하위 카스트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코로나 이 환자들이 거의 다 걸리다시피 했대요. 치료를 못 받고 백신을 못 맞아서. 근데 최근에 그쪽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안 생긴답니다. 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 오미크론이.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거는 호텔 레저다. 자, 그럼 투자 종목. 삼성전자는 뺐습니다. 삼성전자는 빼고. 삼성전자 빼고 워낙 순이익이 높으니까 내년에, 자 보시면은 2022년이 진한 회색입니다. 진한 회색. 예? 진한 회색. 대표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그죠? 하이닉스 올해보다 늘어나요. 반도체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죠? 21년이 연두색에 가깝죠. 자, 네이버 별로죠? LG화학은 이거 줄어드네. 그죠? 줄어들죠, LG화학은. 네, 줄어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늘어나요. 소폭.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늘어나죠. 자동차 계속 얘기했죠. 자동차 2023년까지도 계속 늘어나네. 그죠? 자동차. 삼성 SDI도 계속 늘어나죠. 기아 늘어납니다. 셀트리온 소폭 늘어나고. 자, 현대모비스 팍 늘어나죠. 근데 앞불사, 포스코, 철강 줍니다.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철강 산업 안 좋습니다. 내년에 포스코 안 좋아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크래프톤 게임주죠. 늘어나죠. 금융주 거의 정체입니다. 금융주는 정체. 그렇죠? 거의 정체. 삼성물산 정체죠. SK텔레콤 정체죠. LG성황가강 화장품 소폭 늘어나네요. 여기서 그래프가 커지는 업종 보이죠? 커지는 업종 보이죠?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많이 커지죠? 자동차 많이 커지죠? 그죠? 크래프는 게임 많이 커지죠? 삼성 SDI 많이 커지죠? 2차전지 쪽. 그죠? 보이죠? 종목별로 보면은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업종이 티가 납니다. 자동차 업종, 반도체 업종, 2차전지. 그죠? 게임. 명확하게 보이죠?
늘어나는 업종이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매해야 돼요? 물려도 여기 가서 놀아야겠지. 그죠? 괜히 이상한 대선 테마주 이런 거. 그죠? 대선 테마주 한다고 이상한 데 가서 놀지 말고. 야, 누가 그러던데 이 주식 대박 간대. 그죠? 친구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주변 지인이. 대박은 무슨 대박이야. 쪽박이지. 쪽박 맞고 잘못하면 와이프나 남편한테 소박 맞지. 그죠? 쪽박이 아니라 소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그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전국 다 일주에서 온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 정보 매매예요. 테마 매매. 만약에 현대차 오늘 들어갔다 쳐봐.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빠졌어. 물렸다 쳐봐. 그거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면은요 내년에 대박 수익 나요. 물려도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미친이야. 네,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주식은 지금 제가 내년에 내년에 매매할 수 있는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현대차 좋다니까 현대차만 살 필요는 없잖아. 꼭. 그죠? 기아차도 있고 그 밑에 부품업체 얼마나 많습니까? 부품업체들 많잖아요. 그죠? 전기차 업종 많잖아. 전기차. 하이라인에. 많아요. 여기 좋은 거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소형주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려도 거기서 놀아도 거기서 놀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계좌 절대 빵꾸 안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빵꾸 안 나요. 맨날 이상한 데 가서 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명치님 맨날 이상한 데 가서 노니까 물리는 겁니다. 네? 그죠? 야, 이 주식 좋대. 이 주식 너하고 2년일 거야. 아마 사봐. 지인이 그럽니다. 그 주식을 2년인 줄 알고 사죠. 그죠? 그러면 그 주식이 딱이 딱 때리면은 그 지인하고 또 2년을 끊지.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시겠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나오죠, 여기. 내년 성장이 거의 이노베이션은 분할 때문에 그래요. 분할. 물적 분할. 그거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2020년도 예상 코스피 업종별 예상입니다. 예, 코스피 업종별 예상이에요. 보면은 운송업종은 흑자 전환하죠. 2021년도에.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죠. HMM이. 자, 2020년도만 보면 돼요. 2020년도. 예. 그러면은 에너지는 별로 안 좋죠. 건설 별로 안 좋아요. 기계 별로 안 좋습니다. 조선 적자 축소죠. 조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운송 흑자 전환하고 별로 안 좋아요. 페노션 HMM 중장기로는 안 좋겠죠. 예, 단기 이제 큰 시세는 끝났어요. 자동차 좋죠. 예,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이게 가장 좋네. 조선 적자 축소잖아. 해야지 당연히. 축소 내지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좋지. 그죠? 적자가 지속됐다는 얘기는 계속 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요. 2019년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전반기.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주는 적자가 보세요.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0.4로 거의 흑자 전환이나 마찬가지죠.
조선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내년에 탑픽 업종으로 조선을 봐요. 소우님 누가 그래? 그러니까 돈 못 벌지. 작년에 제가 운송업종 하지 말라 할 때 저는 운송업종 했거든요. 작년에 운송 적자 엄청 났을 때 HMM 10배 날라갔죠. 자, 호텔레저 흑자전환. 이 흑자전환이 가장 좋아요. 흑자전환이. 적자 축소나 흑자전환이 가장 좋습니다. 흑자전환 했을 때 운송 올해 HMM 얼마나 갔습니까? 페노션 얼마나 갔어요? 그죠? 호텔레저는 흑자전환이에요. 흑자전환.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적자 축소하고 흑자전환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적자 축소하고 흑자전환이 가장 좋아요. 그럼 조선하고 호텔레저 업종이 가장 좋네요. 내년에. 그죠? 내년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조선 호텔레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평균보다 2008년 이후의 평균 잘 보세요. 2008년 이후의 평균을 보세요. 맨 끝 이게 현재고요. 2008년 이후의 평균 지금 평균보다 다 좋죠. 화장품물은 안 좋아요. 화장품물이 안 좋습니다. 자동차 안 좋죠. 그죠? 그러면 2002년도에 2022년도에 보시면은 이 어닝 퍼센트 ROA가 평균보다 늘어나는지 늘어나죠. 늘어나는 업종 보면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업종 뭐 자동차 업종, 화장품 의류도 늘어나요. 호텔레저, 반도체, IT, 가전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겠죠. 그죠? 거기다가 흑자전환하는 건 관심 있게 봐야겠죠. 2022년도에는 모텔신라에서 호텔신라로 갔다고. 모텔신라야 지금? 호텔신라가 아니라. 자, 자 2022년도에 투자 업종은 저한테 뽑으라 그러면은 어느 업종을 뽑냐? 저는 자동차 업종을 뽑는다. 자동차 업종을. 조선, 자동차, 운송은 저는 내년에도 좀 늘어납니다. 운송은. 반도체를 더 좋게 봐요. 반도체는 좀 저평가돼 있다고 봐. 왜냐하면 삼성전자 30조 투자권이 미국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장비.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반도체 장비. 그러면 내년에 자동차 업종 순이익은 26개 업종 중에서 조선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조선이. 아까 조선주,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 조선주 사면 안 된다고? 에? 안 된다고? 소우님? 해야겠네. 그죠? 적자 축소되는 건데, 예상 순이익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조선주가. 1등이에요, 1등. 우리 방에서도 지금 중장기로 밀고 있는 조선주가 하나가 있어요. 밀고 있는 모으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 뭐가 무서워?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그죠? 고양님. 제일 많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두 번째가 운송. 근데 운송은 밑에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HM 같은 거 10배 올라왔잖아. 10배 올라와서 빠졌는데도 아직도, 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예요. 세 번째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업종은 이제 성장주까지도 분류를 해야 돼요. 성장주로.
성장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은. 거기다가 이제 저평가에서 다 들어가겠죠? 이제 그 중에서도 종목을 차별화 되겠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HMM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페노션이 많이 올라갔어. HMM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화는 된다. 같은 업종에서도. 잘 분석을 해야죠. 제일 안 좋은 게 손해통하고 증권이 증권. 증권 여러분들, 올해 증권들 많이 움직였죠. 증권주 내년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운송, 아까 아침에 누가 물어봤을 때 HMM 저희 바닥 나왔다고 그랬잖아, 제가. 바닥 따지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아침에 어느 분이 물어봤는데. 예, 운송도 2위죠, 2위. 순이익 증감률이. 그죠? 2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운송에는 근데 얘가 얘기했죠, 아까. 바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 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저기는 아니다. 바닥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선하고 자동차는 바닥에 있어요. 운송은 올해 한번 시세 났잖아. 그죠? 시세 나고 조정 중이잖아. 조정 끝난 걸로 봐요, 이제 거의.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시세 난 다음에 조정 줬지만 자동차하고 조선은 시세 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반도체 마찬가지죠. 시세 난 게 없습니다. IT가전도 마찬가지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조선운송, 자동차, IT가전, 반도체 여기서만 놀면 돼. 호텔 레저. 호텔 레저는 따로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큰 업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제조업종입니다. 제조업종. 제조업종에서는 여기서만 놀면 돼요. 여기서만. 네. 여기서만 놀면 됩니다. 제조업종은. 호텔 레저는 제조업종이 아니죠. 소비업종이죠. 거기다가 호텔 레저 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만 하면 여러분들 내년에 큰돈 벌어. 큰돈 법니다. 물려도 무조건 먹고 나와. 무조건. 네. 분할 매수하면 물릴 일도 없지, 명치님. 분할 매수하면 물릴 일도 없어요. 항상 우리 분할 매수 알려드리죠. 분할 매수하면 물릴 가능성도 없어요. 호랑이 보세요, 표정. 얼마나 좋아. 그죠? 얘, 아마 내년에 얘는 여기서만 매매할 거야, 여기서만. 이 호랑이는. 그죠? 흐뭇하잖아. 딱 옆에 차 한 대 갖고 있잖아. 차 한 대 갖고 있잖아. 얘가 자동차 투자한다는 얘기네. 자동차 업종을. 차 딱 갖고 있잖아요. 에? 그죠? 답 나왔잖아, 벌써. 여러분들, 다 답을 가르쳐드려요. 내년에. 다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다 떠먹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밥상 차려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밥상까지 차려놨으니까 숟가락 꽂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돼. 아시겠죠? 그 정도는 이제 그 업종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네,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뭐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이 업종에서만 하면 됩니다. 이 업종에서만. 이거 제가 녹화해 놓을게요. 이거 안 지울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녹화해 놔서 그냥 여러분들 계속 무료로 볼 수 있게 해 놓을 테니까 보세요. 아시겠죠? 보세요, 계속. 자. 자, 2020년도가 경기 침체였잖아요. 코로나로. 그죠? 그러면 올해는 경기를 극복한 한 해예요. 그죠? 경기를 극복한 한 해입니다. 올해 GDP 성장률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금융정책을 사용하죠. 금융정책을 사용하면서 재정정책도 사용하고 내년에는
호랑이 선물이죠. 경기 정상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내년에 드디어. 아까 얘기했죠.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2020년에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그저 수행 마치고 처치해가지고 일반 병실로 들어간 거죠. 올해. 예? 올해 일반 병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퇴원해야지. 퇴원해야죠. 정상화 된다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이 업종이란 얘기예요. 여기 업종 많이 갑니다. 내년에 많이 갈 겁니다. 여기 있는 업종들. 여기서 이 업종 중에서 더블 가는 종목 숱하게 나올 겁니다. HMM 10배 날라갔듯이, 뭐 10배 날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HMM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 제가 5,400원대 추천했고 10배 갔습니다. HMM 작년에. 여기서도 더블 이상 가는 종목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업종에서. 이 업종에서. 그걸 고르란 얘기예요. 그걸 고르란 얘기예요. 왜? 내년에 정상화가 되니까. 드디어 내년에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전 평균 10년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네, 재정정책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물가보다 성장률이 내년에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절한 물가 성장률은요, 인플레이션, 예, 기업의 실적을 상승시켜요. 아까 제가 식음료 내년에 괜찮다고 그랬죠. 내년에 좀 긍정적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덜 빠졌다고. 더 빠져야 된다고.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죠. 가격에. 상품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전가하게 되면은요,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월급이 올라갑니다. 수당도 주고 배당금도 주고 주식 갖고 있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월급이 올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 실적이 다시 좋아져요.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가장 좋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게 뭐냐면은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서.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일본은. 아베가 세계 화살이라고 쐈지만은 돈을 무한정을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일본이 폭망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면 나라는 망해요.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실질 임금은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일본 애보다. 그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월급장에도 실질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걔네들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가격 전가를 못합니다. 실적이 상품에. 상품의 가격 전가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체가 돼버리니까 임금 자체가 오르지를 못해요. 임금 자체가. 그럼 일본 내에서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생활이 가능해요. 왜? 물가가 안 오르니까 월급도 안 오르고 그걸 먹고 살면 돼.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적당한 인플레는 보약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가지고 소득이 늘어나서 실질 구매력이 높아져 버려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폭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은 해외 나가서 훨씬 돈을 잘 써요. 왜? 구매력이 더 높아졌으니까. 적절한 인플레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인플레를 일으키려고 별짓을 다 해서도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온 겁니다. 일본이. 경제 성장률을 인플레이션이 뛰어넘어 버리면은요, 성장이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인플레가 진정되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앞서게 됩니다. 왜냐면 지난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일본은 인플레 자체가 안 일어나고 정체돼 버렸으니까 디플레가 일어났으니까 오히려 폭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년이 가장 좋을 거로 봐요. 주식시장이. 내년이 가장 좋을 건데 어디?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다. 여기서 먹고 놀자. 어떻게? 이리로 놀아. 놀고 먹자. 어디서? 조선자동차, IT가전, 반도체 운송, 호텔, 레저에서 놀고 먹자. 왜? 적절한 인플레는 소비여력을 높여줍니다. 자동차 소비여력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신조선가,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종 같은 건 도크를 놀리게 되면은요, 도크를 놀리면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도크를 안 놀리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선별 수주를 받아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2008년 이후에 최대입니다, 지금. 즉, 비싸게 배를 판다는 얘기예요, 비싸게. 잠깐, 물 한 잔, 다시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제 강의 재밌죠? 항상. 그죠? 재밌죠? 네, 어제 백신 맞고 힘드네. 저번에도 그렇고. 자, 이제 거의 생수 지금 차 먹고 있어. 차. 유자차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졸리고 재밌지, 진이님. 자, 그리고 잠깐 좀 쉬었다 하려고. 이거 이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열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가 없냐? 공통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죠? 전망. 여러분들이 자, 최종 마무리 들어가야지. 리스크는 있죠, 당연히. 리스크가 없으면은, 자. 테이퍼링 실행하고 기준금리가 동시에, 마지막 내년 3월 달에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거는 좀 시장 충격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코스피는 평균 10% 내외, S&P도 평균 10% 내외 빠졌습니다. 동시에 진행됐을 때. 아시겠죠? 테이퍼링 딱 끝내면서 금리를 탁 올려버리는 거야. 이럴 경우에 시장에 충격이 한번 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으로 봐요. 10% 미만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 파월 의장이 워낙 비둘기파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소통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저는 전쟁 안 일어난다고 봐요. 우크라이나는. 이거 우크라이나까지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전에 우리 정혜원분들은 설명드렸죠, 진희님.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희박하게 본다고 이유를 쭉 설명드렸죠. 저희 정혜원방에서는 벌써 한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어요. 지정학적 위치, 인구 변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혜원들의 특징이죠, 장점이죠. 특권이고. 그죠? 이제 파파님 기억나죠? 이미 다 드렸어요. 중국 문제나 미국 문제, 뭐 우크라이나 문제 다 설명드렸는데 여기서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면 또 1시간 해야 돼, 여기서. 그거만 갖고.
아시겠죠?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좀 희박하게 본다. 그 희박하게 보는 이유는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저희 회원들한테는 다 이미 설명을 드렸다. 제가 이렇게 앞서가서 다 설명드려요. 우리 방은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은 투자 전략은 아까 말한 거기서 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딱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캐펙스 비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산, 공장 짓는 거, 투자.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 그 업종 내에서 공장 증설을 하는 종목이 있어요. 캐펙스를 늘리는 종목들 급격하게. 가령 2차 전지에서는 뭐 보면은 뭐 첨보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뭐 SD팜 뭐 이런 식으로 캐펙스를 급격하게 늘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그런 업종 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특별히 보셔라. 그 업종 내에서. 그리고 국내 증시 전환은 국내는 제가 아까 증시 상단은 3,500 정도 본다고 전에도 얘기했죠. 3,500 내외 봅니다. 일단은 3,500 정도 본다. 아시겠죠? 아까 고양님 국내 증시 상단은 3,500 내외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겠죠? 예, 3,500 정도 보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코스닥은 신고가 난다고 봐요. 뭐 1,100 정도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3,500 내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을 빼고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 증시 전망입니다. 제 의견은 아까 다 얘기 드렸고 이미. 자, 삼성증권에서는 2,800에서 3,400 정도 보고 있고요. 미중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 국채금리 뭐 여러 가지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삼성증권 의견에는. 동의 안 해요, 전혀. 제가 가장 동의하는 제 시각에 가장 근접한 거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제 시각에 가장 근접한 거는 하나금융투자가 좀 가장 근접하다. 하나금융은 한 3,480 정도 보고 있고요. 신한금융은 3,500에서 2,800 저점은 말고 그냥 3,500 정도 보고 있고요. KB증권이 가장 높게 봅니다. 3,600 정도. KB증권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미디어, 엔터, 게임, 친환경, 바이오. 여기서 저하고 겹치는 거는 미디어하고 게임이 겹치네. 그죠? 제가 말한 거하고는 미디어하고 게임이 좀 겹칩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IT하고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 이게 저하고 좀 겹치고요. 아까 제가 분석해드린데 좀 겹치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여기랑 저하고 좀 겹치네요. 그죠? 다양하게 좀 겹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업종하고 완벽하게 겹치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네. 근데 저는 제 시각을 믿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맞췄으니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업종을. 운송업종 안 좋다고 그럴 때 운송업종 사가지고 10배 날라갔고, 10월 초에 다들 반도체 매도네포트 때 저는 반도체 바닥에서 사라고 그랬고요. 모건 스탠리조차도 겨울이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혼자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결국은 지나 보니까 제가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 시각하고 이 국내 주요 증권사 시각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마지막엔 좀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 아까 여태까지 설명한 거는 제 시각이고요.
이거는 국내 유명 증권사 시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할 만은 해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제 시각만 맞다고 우길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참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참고를 하고요. 2022년도는 호랑이 해라고 그럽니다. 호랑이, 그죠? 범 내려온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도 음치여가지고 못 부르겠어. 예. 개인적으로 범 내려온다 찾아서 들으세요. 내년에 범이 내려와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성큼성큼 걷는 한 해가 될 거로 보이고요. 철강 쪽은 포스코 빼고는 괜찮아요. 포스코 빼고는 동국제강이랑 동부제철 이쪽 좋게 봅니다. 어떻게? 이 조선에 관련된 거.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에 걸쳐서 내년 2022년 증시 전망을 제 시각하고 증권사 시각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마음에 좀 드셨습니까? 하루 종일 하면 힘들지. 네? 그래서 아마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말한 업종에서 하시면은 놀아도 거기서 놀아라, 물려도 거기서 물려라.